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포인트 가드이자 파워 포워드인 벤 시몬스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농구에서 빅맨 포지션은 4번 파워 포워드와 5번 센터를 일컫는데요. 해당 포지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빅맨이라는 말처럼 키나 덩치가 남들보다 커야 합니다. 농구에서 승리하려면 페인트 존 내에서 벌어지는 리바운드 경쟁에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때 빅맨이 리바운드를 잘 따낼수록 더 많은 볼 점유율로 앞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빅맨이 수행하는 역할을 두고 포스트 플레이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포스트는 자유투 라인에서 3점 라인 밖까지를 의미합니다. 로우 포스트는 림 근처이며 미들 포스트는 하이 포스트와 로우 포스트의 중간 지점입니다.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빅맨은 남보다 큰 신장으로 스크리너 역할이나 볼 배급 또는 3점 슛까지 담당합니다. 빅맨이 스크리너 역할만 잘해주어도 동료들을 쉽게 돌파하고 슛을 시도할 수 있죠. 포스트 플레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위치 선정, 뛰어난 발놀림, 볼 캐치 능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운동 능력이 필요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신의 벤 시몬스는 2m 8cm의 키와 103kg으로 르브론을 능가하는 빅맨의 신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4분의 3 코트 스프린을 3.05초 만에 통과하고 레인 어질리티 10.61초를 기록했는데요. 슈팅 가드인 드웨인 웨이드처럼 뛰는 빅맨이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레인 어질리티는 순발력과 민첩성 등의 능력을 실제 농구 코트에서 수행하는 움직임에 맞춰 평가하는 것입니다. 빅맨들의 경우 11초대이며 순발력이 요구되는 가드들이 10.5초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몬스의 운동 능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시몬스는 포인트 가드급의 패스 능력과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 어시스트 횟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빅맨의 체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루키 시즌부터 포인트 가드를 수행한 그는 드리블 돌파 후 슈터에게 킥 아웃 패스로 3점을 내는 플레이를 주로 하죠. 동료 엠비드에게 찔러주는 엘리우 패스 또한 일품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시몬스는 포인트 가드이면서도 득점, 리바운드, 수비를 모두 해내는 빅맨의 스킬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에 매직 존슨에 버금가는 선수로 평가받죠. 유일한 단점이라면 점프슛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유투 성공률도 5할 미만일 정도로 슛에서는 안습이었습니다. 차후 이러한 단점을 보강해 나간다면 리그 최고의 범용 플레이어로 이름을 떨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라델피아 닥 리버스 감독은 시몬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죠. 그는 우리 팀을 위해 득점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그가 코트에 있을 때 우리의 조직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벤 시몬스는 1996년 7월 20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 태어났으며 호주와 미국의 이중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오클라호마 대학 농구 선수 출신이라 7살 때부터 농구를 시작해 12세 이하 팀에서 뛰었습니다. 고교 시절에는 몽베르드 고교를 전미 챔피언십으로 이끌었고 15세 나이로 U17 월드 챔피언십에서 대표팀으로 뛰며 호주의 금메달 획득에도 기여했죠. 이후 세계 최고의 고교 농구 선수들만 모이는 미국의 유명 농구 캠프에 초대되기도 하죠.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으로 진학한 그는 한 경기 43득점을 기록하며 샤킬 오닐이 세운 학교 역대 최다 득점과 타이 기록을 작성합니다. 이로 인해 일찍이 드래프트 1순위로 손꼽힌 그는 1학년을 마치자마자 드래프트 신청을 하죠. 시몬스는 201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에 지명되는데요. 1996년 필라델피아의 1순위로 지명된 앨런 아이버슨처럼 팀의 부흥을 이끌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9월 말 캠프에서 발목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시즌 후반까지 복귀가 불투명해졌죠. 부상의 원인은 250파운드까지 무리하게 몸을 키운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와 의사의 권유에 따라 20파운드를 감량하면서 그는 예전의 스피드를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2017-18 시즌에는 초반부터 3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기록하는가 하면 데뷔 4경기 만에 21득점, 12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까지 달성합니다. 이는 NBA 역대 데뷔 이후 최단 기간에 세운 기록이었죠. 이어진 경기에서도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이어간 시몬스는 필라델피아의 3연승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11월 30일 위저즈와의 경기에서는 커리어 하이인 31득점, 18리바운드를 동시에 기록하며 개막전에 서륙에 성공하죠. 계속되는 피닉스와의 경기에서는 6스틸로 해당 부문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고 바로 다음 경기인 레이커스전에서는 15어시스트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활약 끝에 정규 시즌 최종 성적은 평균 15.8득점, 8.2어시스트, 8.1리바운드로 다른 신인왕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이달의 루키로 선정되죠. 그의 활약 덕분에 필라델피아로 16연승을 이어가면서 동부 컨퍼런스 3위에 등극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시몬스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데요. 마이애미와의 1라운드 1차전에서는 17득점, 9리바운드, 14어시스트로 리바운드 하나가 모자라 트리플 더블을 놓칩니다. 하지만 4차전에서는 17득점, 13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커리어 첫 플레이오프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죠. 그리고 시리즈 평균 18.2득점, 10.6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트리플 더블급 활약으로 필라델피아의 4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과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는 슛 능력 없는 가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1차전에서는 18득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턴오버를 5개나 남발하며 비효율적인 플레이를 펼쳤죠. 2차전에서는 아예 1득점에 그치며 상대의 압박 수비에 철저히 묶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후 루키 퍼스트 팀과 신인왕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죠. 오프 시즌 슛 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2018-19 시즌 페인트존 바깥에서는 슛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의 평균 슈팅 거리는 단 5피트에 불과하며 시즌 절반을 소화하기까지 3점 슛 시도가 단 한 차례도 없었죠. 그러나 시즌 평균 16.9득점, 8.8리바운드, 7.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선정됩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죠. 필라델피아와 5년 1억 7천만 달러의 맥스 계약에 합의한 시몬스는 오프 시즌 농구 월드컵에도 참여하지 않고 슛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중국과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데뷔 첫 3점 슛 득점에 성공하죠. 11월 20일 시즌 12번째 경기인 뉴욕 닉스와의 홈 경기에서 시몬스는 시즌 첫 3점 슛을 시도해 NBA 커리어 처음으로 3점 슛을 성공시킵니다. 이를 본 팬들도 큰 환호를 보냈죠. 하지만 2019-20 시즌 필라델피아는 5위로 머물렀는데요. 이에 따라 미드레인지 슛이 부재한 시몬스 위주의 전술 플랜에 대한 의구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막바지에 각성한 시몬스는 더블더블에 준하는 활약을 펼치며 자신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죠. 코로나19로 인한 시즌 중단 이후 필라델피아는 시너지가 나지 않던 알 호포드를 벤치로 내리고 시몬스의 포지션을 가드에서 파워포워드로 바꿉니다. 시몬스가 제 아무리 돌파가 뛰어나고 패스를 잘한다고 해도 슛 없이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나 8월 5일 워싱턴전에서 무릎 통증으로 인해 이탈한 시몬스는 왼쪽 무릎 슬개골 탈굴로 수술대에 오르며 시즌 아웃됩니다. 막강한 수비 자원이 빠진 필라델피아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보스턴에게 4대0으로 수입당하며 시즌을 마치게 되죠. 막판 이탈에도 불구하고 시몬스는 올 NBA 서드팀과 디펜시브 퍼스트팀에 선정됩니다. 2020-21 시즌 닥 리버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시몬스는 원래의 포지션인 포인트 가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몬스를 보조해줄 세스 커리와 데니 그린이 영입되었고 그의 과부하를 덜어줄 백코트 자원으로 타이리스 맥시와 쉐이크 밀턴까지 가담하죠. 게다가 팀 코치인 샘 카셀에게 집중적으로 슛과 기술을 훈련받습니다. 새해 올랜도전에서 3점 슛을 터뜨리며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1월 19일 기준으로 커리어 최저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 때문인지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제임스 하든과의 트레이드설에 연루되었는데요. 하지만 하든이 브루클린행을 결정하면서 팀에 잔류하게 되죠. 참고로 시몬스는 필라델피아에 남게 되자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시몬스는 2월 15일 유타의 경기에서 무려 42득점, 9리바운드, 1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득점을 기록합니다. 게다가 부진했던 야투 부문에서도 26개 시도 중 15개를 성공시켰고 자유투 13개 중에서도 단 1개만 놓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한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여전히 3점 슛 시도는 전혀 없으며 팀 역시 11점 차로 패하고 맙니다.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영입한 탓인지 그동안 필라델피아는 시몬스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집중 트레이닝에 나서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소모했죠. 맥시멈 계약 또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시몬스가 당초 기대만큼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자 그가 리그를 대표할 스타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늘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클리블랜드전에서 커리어 4번째 3점 슛을 성공시키긴 했지만 이것이 해결책의 시작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2017-18 시즌 이전에는 돌파 후 적정 위치 동료에게 패스해 점수를 냈지만 현재 필라델피아를 상대하는 대부분의 팀은 그의 돌파 시도 자체를 막아버리거나 슛을 하지 못하는 그의 특성을 알고 그의 패스 범위 내에 수비들을 포진하면서 이도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슛을 한다고 해도 시몬스 스스로 신체 접촉을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선이 골밑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훅슛이나 플로터 등으로 킥아웃을 시도하는데 그치죠. 하지만 이러한 플레이는 결국 마무리 확률의 저하를 불러오고 결정적인 기회의 슛 옵션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에 상대가 방어하기 더욱 수월해졌죠. 반면 MVP에 올랐던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경우 시몬스와 비슷한 슛 차트를 가졌지만 뛰어난 피지컬과 골밑 능력으로 확실한 마무리를 하죠. 즉 3점 슛을 포함한 다양한 슛 능력의 향상 없이는 그의 특성을 잘하는 상대들을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언론과 팬들의 이와 같은 염려는 그를 품은 필라델피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요. 물론 우승하고 싶거나 스타 플레이어로 우뚝 서고 싶은 욕심을 버린다면 지금처럼 동료 조엘 엠비드의 그늘에 머무르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겠죠. 이제 그에게는 슛 빼고 다 되는 포인트 가드를 넘어 슛도 잘하는 포인트 가드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몸싸움과 골밑 스킬을 향상시켜 공격수들을 서포트하는 빅맨으로 갈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시몬스가 1순위로 지명된 NBA 최고의 유망주인 만큼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명확히 찾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드래프트 1순위로 필라델피아에 지명된 벤 시몬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버저비터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